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서 한 나무꾼이 죽어가던 호랑이 한 마리를 살려냈습니다. 눈 속에서 마주친 그 짐승의 눈빛에는 맹수의 분노가 아닌 사람처럼 깊은 자, 받아 슬픔이 먹으렴. 담겨 있었지요. 그날 그는 은혜를 베풀었고 이 밤이 지나기 세월이 전에 흐른 우리 뒤 모두 힘을 합쳐 호랑이를 사람들은 잡자. 그 은혜를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 없는 밤 산속에서 다시 붉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 눈은 누가 은인이고 누가 배신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나무꾼 김서방이 살았습니다. 그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작은 풀 한 포기조차 소중히 여겼습니다. 혹독한 겨울바람이 온 산을 휩쓸던 어느 날, 김서방은 나무를 하러 산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눈 쌓인 바위 틈에 웅크린 채 죽어가고 있는 늙은 호랑이 한 마리였습니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처 입은 몸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의 푹 꺼진 눈빛에는 애처로운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리 깊은 상처를 입었단 말입니까? 불쌍하기도 하지요. 김서방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홀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을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허나 김서방은 호랑이의 눈에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명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저 지나쳐야 할까요? 허나 어찌 이리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갈등이 피어났습니다. 김서방은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고뇌에 잠겼습니다. 김서방은 죽어가는 호랑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맹수의 눈빛에서 미약한 생명의 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꽁꽁 얼어붙은 손을 비벼 따스한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매서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몰아쳤습니다. 김서방은 얼어붙은 몸을 웅크려 호랑이 곁에 바싹 붙었습니다. 그 자신의 온기가 맹수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크고 험상궂은 내 모습에도 어찌 이리 애처로운 눈빛을 하는 것이냐. 김서방은 낮은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무쪼록 이 밤을 잘 넘겨야 할 터인데 말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마른 육포 조각과 굳은 주먹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며칠을 버텨야 할 귀한 양식이었지만 지금은 호랑이에게 더욱 절실해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작은 조각을 떼어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자, 이것이라도 조금 먹어보아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호랑이는 미동도 없었지만 김서방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호랑이의 코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가 적셔온 천으로 호랑이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된 상처는 보기에 참담했습니다. 밤새도록 김서방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더하며 호랑이를 보살폈습니다. 그의 정성 어린 손길은 차가운 겨울밤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던 호랑이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전과는 다른 온화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사를 담은 듯한 미약한 반응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호랑이의 눈빛을 마주하며 묵묵히 밤을 지샜습니다.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 맹수와 인간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나누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호랑이는 나날이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든든한 살이 붙기 시작했고 흐릿하던 눈빛에는 다시금 맹수의 위엄이 깃들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 깨끗해졌고 이제는 굴 안을 성큼성큼 걸어 다닐 정도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김서방은 호랑이의 회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짐승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이로군요. 어서 산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김서방의 얼굴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영롱한 눈빛에는 마치 오랜 벗에게 작별을 고하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하는 듯한 애틋함이 서려 있었지요. 김서방은 짐승의 눈빛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굴 밖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큼성큼 거닐던 그 걸음걸이에는 예전의 힘과 기계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은 묵묵히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디 몸성이 잘 지내시오. 그는 숲을 향해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호랑이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김서방은 쓸쓸하면서도 후련한 마음으로 그 짐승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뭉클함과 더불어 호랑이의 눈빛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웠던 산바람은 어느새 따스한 봄 기운을 머금고 있었지만 김서방의 마음은 이제 예전의 평온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만남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은 여전히 고즈넉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단함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나날은 언제나 부족함의 연속이었지요.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다부진 사냥복을 입고 등에 긴 총통을 맨 그는 여느 사냥꾼과는 다른 냉정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김포수라 불렀습니다. 김포수는 마을 사람들의 지친 눈빛과 구분 등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듯 느릿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산골에 평생을 파묻혀 살 생각입니까? 당신들 고단한 삶,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김포수의 말은 가난에 찌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 전해 내려오는 영험한 호랑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호랑이를 잡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을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감언이설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욕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전과는 다르게 번들거렸습니다. 지쳐있던 마음에 탐욕의 불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김포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 가죽과 뼈가 가져다 줄 엄청난 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희망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는 이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삼삼오오 모여 김포수의 이야기에 대해 논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사냥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김서방은 이러한 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마을의 평화가 김포수 한 사람의 등장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순박했던 얼굴에서 욕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김포수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했던 이곳에 과연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김서방은 깊은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김포수의 탐욕스러운 말은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호랑이 사냥의 성공을 확신하며 위험하지만 엄청난 부를 약속하였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면 온 가족이 평생을 누릴 비단과 쌀가마니가 넉넉할 것이요. 낡은 초가집 대신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것이요. 김포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의 말은 가난에 지친 이들의 귓가에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저도 모르게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혹시 모를 재물에 눈이 멀어 그의 제안에 동조하는 무리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김서방은 굳은 얼굴로 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만류하였습니다. 산짐승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반드시 화를 부르는 법이요. 탐욕은 재앙을 불러올 뿐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탐욕에 가려져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김포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숲에서는 매일 밤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이한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였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그렇게 욕망과 불안 사이에서 거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김포수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모아 호랑이 사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설득에 주민들은 마침내 수긍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모두가 사냥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결의만이 빛났습니다. 김포수는 곧장 김서방에게 향했습니다. 이번 사냥에는 자네도 함께해야 할 것이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한 명령 같았습니다. 자네의 활솜씨가 절실하니 피할 수 없네. 그는 김서방의 눈을 보며 굳건히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오래전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활을 다시 잡을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잊었던 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시선과 알 수 없는 압박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김서방은 홀로 고뇌했습니다. 그는 결국 길고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치 않는 사냥꾼의 길을 다시 걷게 된 것입니다. 이른 새벽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깔린 산길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서방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짙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두운 달밤, 김포수 일행은 김서방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김서방은 두려움에 떨며 그저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김포수가 낮은 목소리로 일행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두 조심하게 덫을 설치하시오. 이 길목은 영험한 호랑이가 다니는 곳입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포수님, 정말 호랑이가 나타날까요?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닥치시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곳에 숨어 미동도 하지 마시오. 김포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숲에 울렸습니다. 그는 일행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덫을 놓아라. 호랑이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행은 덫을 놓고 몸을 숨겼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기운이 번뜩였습니다. 고요했던 숲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김포수 일행이 매복해 있던 깊은 골짜기에는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어스름한 빛조차 금세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때 숲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점이 호련히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핏빛 홍옥이 타오르는 듯한 눈동자였습니다. 사냥꾼들은 갑작스러운 출현에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실로 거대한 상군이었습니다. 여느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위엄이 온 산을 휘감는 듯 하였습니다. 털한 올 한 올의 서린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김포수는 재빨리 몸을 낮추었으나 그의 심장은 마치 천둥이라도 친 듯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다른 사냥꾼들 또한 굳게 입을 다문 채 그저 산군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창백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이윽고 상군은 고개를 치켜들고는 텅 빈 골짜기를 울리는 포효를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지가 뒤흔들리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바위들이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포수 일당은 그 거대한 소리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귀를 틀어막으려 해도 온몸으로 파고드는 듯한 맹렬한 기운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중한 몸을 이끌며 사냥꾼들을 에워싸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맹렬한 기세가 마치 산 전체를 휘감는 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온몸을 옥죄어오는 공포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희번떡거렸습니다. 쓰러진 김서방을 본 호랑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듯한 눈동자로 그를 꿰뚫어 볼 듯 한동안 응시하였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골짜기를 지배하였습니다. 김포수 일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상군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중의 깊은 고요 속에 불안감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붉은 눈의 상군은 쓰러진 김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 베푼 그의 따스한 손길과 고마움이 눈빛에 아련히 스쳤습니다. 상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매서운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김서방을 외면한 상군은 번뜩이는 눈빛으로 김포수 일당을 향했습니다. 탐욕에 눈먼 그들의 모습은 상군의 심기를 크게 거스르는 듯 했습니다. 사냥 도구를 든 채 다가오는 자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크앙! 상군의 포효가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발톱이 허공을 가르고 날카로운 이빨이 번뜩였습니다. 김포수는 그 위세에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산신령이 아니더냐. 도망쳐라. 상군의 맹렬한 기세에
김포수 일당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엽총과 그물, 귀한 약초마저 버리고 오직 목숨을 부지하려 달렸습니다. 산속 깊이 쫓기며 모든 재물을 잃고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물리친 상군은 고요해진 숲을 가로질러 홀로 쓰러진 김서방에게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군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뺨에 와닿았습니다. 상군은 김서방 앞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고마움을 표하듯 깊은 눈빛으로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호랑이는 고요히 몸을 돌려 울창한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김서방은 벅찬 마음으로 산을 내려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산군의 영험함과 그가 베푼 은혜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산을 함부로 범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공경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욕심 많던 김포수 일당은 산군의 노여움을 사호랑이의 습격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평생 산을 멀리하며 살게 되었고 다시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자연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져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되갚아지며 부당한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마을은 산과 더불어 평화롭게 번성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